안녕하세요. AI 기술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고 있잖아요.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질문일 거예요. 요즘 세상에 AI가 번역 다 해주는데 굳이 애 잡아가면서 영어 공부 시켜야 하나? 이거 정말 타당하고 현실적인 고민 맞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거예요. AI가 영어나 다른 기술을 아예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? AI는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.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10배, 아니 100배로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도구, 바로 지게차 같은 겁니다. 중요한 건 내가 이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느냐, 모르느냐, 바로 그 차이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AI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. 바로 이 활용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이건 단순 암기로는 절대 길러지지 않는 능력이고요.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번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AI 번역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네. AI 번역을요, 우리가 타는 KTX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목적지까지 정말 빠르고 편안하게 데려다 주죠. 엄청나게 편리한 도구인 건 틀림없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에요. KTX가 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식간에 데려다 줄 수는 있죠. 그런데 부산역에 내려서 그 복잡한 자갈치 시장 골목을 누비고 현지 상인들과 정겹게 대화하면서 진짜 부산을 느끼는 건 이건 기차가 해줄 수 없잖아요.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죠. 도구가 개인의 생생한 경험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 결국 이거예요. 우리 아이가 해외 캠프에 가서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직접 길을 묻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딪히고 교감해야 하는 순간에는요, AI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. 이게 바로 내 두 발로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AI 시대에 영어를 배워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, 그건 바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정보의 세상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가 한국어만 사용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인구 약 5천만 명입니다. 물론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. 하지만 여기에 영어가 더해지는 순간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의 크기는요, 수십억 명 단위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.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바로 이 점의 핵심이에요. AI가 아무리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다 줘도 진짜 깊이 있는 지혜나 새로운 사업 기회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거든요. 영어는 AI가 열어주지 못하는 문, 즉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, 멘토, 그리고 미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? 이제는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에 시험 영어,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.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 넣고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. 하지만 오른쪽에 언어로서의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. 이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소통을 위한 기술이고 경험 그 자체입니다. 언어 경험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유튜브에서 자막 없이 짧은 영상을 한번 이해해보는 거, 챗GPT 같은 AI에게 영어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, 이런 사소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서 진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. 문제집 100점이 아니라 영어를 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경험,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AI 시대의 영어는요, 교과서 지식처럼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니라 진짜 언어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,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.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.
우리 아이는 이미 뒤처졌다는 불안감,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 지금이 아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고학년 아이들은 이미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잖아요. 그래서 문장 구조라든지 단어의 뉘앙스 같은 걸 훨씬 더 논리적으로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입니다. 그래서 한번 제대로 동기부여만 되면 학습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. 몇 살에 시작했느냐,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.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하게 해주는 올바른 방법, 그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목표는 아이를 원어민처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영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AI를 남들보다 더 잘 활용하고 더 넓은 세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선물해 주는 것.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. 시험지 위에 점수로만 남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AI 시대를 살아갈 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진짜 영어.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영어를 선물하시겠습니까?